저희 이제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마키아벨리 도서관에서 여러분과 이제 좋은 정치 도서들, 정치 사회 도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책만이 아니라 좋은 정치 관련된 영화 또는 드라마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책이 아니라 드라마 시리즈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최근에 연재되고 있는 최신 드라마를 가지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그래도 이제 최신작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넷플릭스에 지금 개봉된 게 2월 달에 개봉이 됐으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가장 최신에 이제 개봉한 드라마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라는 이제 명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 제로데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로버트 디니로야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배우니까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왜 굳이 꼽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드라마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최근에 전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 의식하고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은 사실 이렇습니다. 최근에 각종 이제 스릴러랄까요? 어떤 이제 드라마, SF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어떤 설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설정입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일종의 사이버 테러죠. 현대 사회가 이제 고도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도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시스템에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 핵전쟁보다도 더 큰 어떤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위협으로 우리 문명에 다가온다. 이런 것이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설정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각 국가들에서도 이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것의 취약성을 메우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설정이 최근 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시리즈 역시 그 제로데이 공격이 미국에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설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드라마는 총 한 6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 사회에 어떤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제로데이 공격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설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흥미로운데요. 이게 굉장히 미증유의 굉장히 큰 어떤 미국 사회의 위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분열까지 굉장히 크게 가져온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양당이 이 당파를 초월해서 초헌법적인 대응기구를 만든다라는 설정에 있습니다. 제로데이 위원회라는 초헌법적 대응기구, 비상기구 같은 거죠. 이걸 이제 만들게 되고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가 전직 대통령으로 이제 퇴임한 전직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이 전직 대통령이 이 초헌법적 비상기구의 위원장을 맡아서 이 제로데이 공격의 진상을 파헤쳐 나간다. 문제는 이 비상기구, 이 초헌법적 비상기구가 기본적으로 초헌법적이기 때문에 시민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지금까지도 이제 논쟁이 되는 민주주의의 예외 상태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제 계엄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비상대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상태라는 건 뭐냐? 뭐 이제 칼 슈미트 같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제기했던 어떤 일종의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어떤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기존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설정들이 때로는 초월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 상태의 비상적인 어떤 권한으로 이를 해결해서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에 기초한 것이 이제 비상대권 뭐 이런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계엄이라는 것이 권한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민주주의에는 이런 예외 상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죠. 미국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늘 민주주의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아무리 예외적인 상태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의적으로 권력자들이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깝게는 한국에서는 이제 계엄 사태 같은 것이 그런 쟁점들을 오가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한쪽에서는 지금 정치적 분열과 뭐 야당과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민주주의 예외 상태라고 주장을 하며 그래서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적 갈등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당신들이 자의적으로 예외 상태로 규정하고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불법적이다 또는 위헌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예외 상태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반론이 오가고 있는 거죠. 가깝게는 또 언제가 있을까요? 예외 상태가.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19 팬데믹 같이 큰 전염병이 돌 때 공동체가 붕괴의 위험에 처합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우리는 일종의 우리 시민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를 마음대로 못 나간다든지 몇 인 이상은 집합을 하지 못한다든지, 예를 들면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든지, 사실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체적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용했던 이유는 그것이 지금 공동체의 심각한 어떤 위기 또는 위험 상태에서 일종의 예외 상태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오면 드라마에서는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예외 상태이기 때문에 초헌법적 기구를 전직 대통령에게 맡기게 된다. 이런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전직 대통령인 로버트 드니로는 본인이 정말로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비상대권이 본인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마구 휘두르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 기본권과 각종 자유와 평등의 권리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신중하게 이 권한을 행사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나가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처하는 거죠. 굉장히 미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 특단의 조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행해 가지 않으면 그것이 곧 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임 대통령인 로버트 드니로가 어떻게 이 딜레마를 차분하게 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바로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점 또는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치 드라마로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드라마에서 이제 중반부쯤 가서 사건의 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부터 또 백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진영 간의 대결이 고착화되고 사회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들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비상대권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도 비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적 어떤 그 갈등을 우회하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경우 어떤 위협이 닥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인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제의식이 명확합니다. 민주주의의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민주주의에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절차와 합의를 무시해서라도 앞으로 일단 전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상대편의 패배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양쪽에서 모두가 증가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닥쳐온다.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할 수 있죠. 결국 드라마는 민주주의의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고통스럽지만 느리게 천천히 그 수풀을 헤치고 나가는 것 외에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국의 정치가인 처칠이 왜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제도인가? 지금까지 인류가 행했던 모든 정치 제도를 제외하고 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로 민주주의의 괴로움을 표현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